봅시다. 자, 중동근세사를 한번 볼게요. 오늘 중동근세사 총 몇 가지냐면, 총 4가지입니다. 예? 아닌데요, 선생님. 1, 2, 3밖에 안 돼 있는데요. 중간에 뭐 하나 더 들어있기는 한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언급만 하고 끝냈어요. 중동근세사 오늘 되게 쉽거든요.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되겠고, 업적 외우는 것도 정말 빨리 외워질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유럽 쪽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이 조금 어렵고, 나머지 인도나 뭐, 이거 시험하는 타임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중동근세사 순서 한번 가봅시다. 항상 저는 순서를 정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아이죠? 빨리 뭐해? 순서 전문. 빨리. 쓱 스캔하고 있어요, 지금. 그지? 메소포타미아. 아, 좋아. 메소포타미아에 맨 먼저 정착한 친구들이 누구예요? 네, 됐어. 스메르. 네, 그지? 네, 또, 몰라? 네, 바빌로니아. 네, 그지? 바빌로니아 다음에 최초에. 그렇지. 이제 좀 돌아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나중에 철기로 최초로 통일하는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아, 잘 읽고 있어야죠.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페르시아? 아케멘스. 틀렸지. 까먹었어. 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만들어지고, 중간에 누구한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정복당하나요? 알렉. 이야, 이게 가끔씩 저런 이상한 소리 한다, 그지? 알렉산더, 그죠? 알렉산더. 네. 맞추기 이상한 거. 네. 알렉산더, 그죠? 근데 이거 포함하면 안 되죠? 중동사는 포함하면 안 되죠? 네. 왜 포함하면 안 돼요? 이건 어디 포함되는 건데요? 네? 유럽, 그렇지. 유럽 고대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안 보니까 모르겠죠? 네. 아니,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 로마 아닙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 어디가 돼 있네. 자, 그래서 알렉산더 중간에 있고, 이거 안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부흥시키겠어? 사선님. 네, 사사왕조. 그죠? 이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고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대 문명 단계.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세사 기억납니까? 중세사에서는 어떤 종교가 탄생하면서 시작되죠? 이슬람. 그죠? 이슬람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 4명의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이 칼리프의 지위를 이어나가는 시대가 있었죠. 아, 잘한다. 정동 칼리프. 그죠? 근데 이 정동 칼리프, 그렇지. 알리가 살해당했어. 그래가지고, 무아위야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무슨 왕조를 만들었습니까? 우마이야 왕조, 그죠? 최초의 왕조죠. 이 우마이야 왕조 금세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선 게 엄마스. 아바스. 오케이, 됐습니다. 아바스 왕조, 그죠? 수도 바그다드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칼라스 전투에서 이기고, 제지술 받고, 뭐 좀 잘 나가고, 뭐 그다음에 범이슬람주의 이래가지고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랑 차별 안 하고 관리 등용하고 뭐 그러면서 잘 나갔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요거 다음이 물음표, 그죠? 이 근세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퍼즐 조각 한번 맞춰봅시다. 이게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이제. 나라 이름 나오고 이런 건 여기서 다 끝났어요. 이 다음이 뭐냐면은, 들은 적 있어. 들은 적 있다고. 셀주크, 투르크, 그렇지. 셀주크, 투르크, 적봤다.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들어본 적은 있어. 내가 외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마 안 외웠을 테지만, 그 나중에 원나라가 여기 전체 다 지배하잖아요. 여기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서남아시아라고. 그잖아. 예. 그래서 여기 싹 다 지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칭기즈칸 사후에 4개로 분열되잖아요. 그거 내가 외우라고 안 했어. 뭐 하나라도 외우는 거 있나? 4개로 분열됐었을 때. 차가타이 한국, 오고타이 한국, 몰라. 차가타이 한국, 오고타이 한국, 킵차카 한국, 일한국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서남아시아 쪽에 정복했잖아. 누가? 몽골이. 원나라 생각하지 마세요. 원나라는 중국에 있었던 거고, 여기 중국에 있었던 거고, 서남아시아 쪽에서도 정벌을 했으니까 나눠진 그 한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몽골 제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일한국이라고, 일한국. 예. 우리 한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했대요. 아이, 진짜. 자, 그래서, 훌라그라는 사람이 건국한, 훌라그라는 사람이 건국한, 이란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란국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란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근데 안 할 거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띠무르 제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띠무르 제국. 아니, 중요해, 이거, 나름. 예. 굉장히 중요한 용문이기 때문에. 자, 이 띠무르 제국은, 띠무르가 만들어서 띠무르 제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나라죠. 뭐 시험에서 나온다면 아마 이 나라가 나오지 않을까. 자, 저 시름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아, 수능 치겠네요. 아, 우리 치우님한테 수능이나 한번 쳐볼까? 아니요. 난 이번 그 3월이란다. 11월 달에 수능 친 거, 제가 세계사, 그 고3들이 친 거 있죠? 문제집 한번 갖고 올게요. 아, 11분에 한번 풀어봅시다. 야, 우리도 3분의 2 정도 했다. 솔직히.
3분의 2 했다, 우리. 아. 못 푼 게 뭐가 있냐? 맞지? 형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뭘 다시 해요. 그냥, 야, 모르면 그냥 뭐 틀리면 되는 거지. 뭐 그거 한다고 내가 대학 떨어지냐? 잘못했어요. 한 15분 줄 테니까. 자. 맞추면은, 야, 내가 수능을 맞춰? 살려줘. 뭐 이런 느낌인 거고, 못 맞추면, 에이, 공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쿨하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팀으로 제국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번 시험 이제 수능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총 몇 개예요? 이름 빨리 돼. 3개라고? 네 개. 네, 셀juk 투르크 이름 외우고, 이름 한국 외우고, 팀으로 제국 외우고, 오스만 제국 외우고, 이러면 끝난다는 겁니다. 빠져있는 게 1항목이에요. 아, 빠져있는데 그냥 언급만 하고 당장 넘어갈 거죠. 그냥. 어차피 시험에 나도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 오늘 진짜 쉬워. 내가 웬만하면 쉽다고 얘기 안 하잖아.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쉬우면 쉽다 그러는데 여기는 상당히 쉬워가지고요. 바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편안하게 하다가 편안하게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요? 자, 그럼 가봅시다. 제일 먼저 키워드만 가져갈 거예요. 자, 셀주크 투르크족이라고 하는 족은 어디 쪽 살고 있었냐면 원래 이쪽에는 러시아 쪽에 여기 카자흐스탄 쪽이죠. 지도 한번 보세요. 카자흐스탄. 네, 이쪽에. 이쪽에 있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몽골족 같은 유목민들이라고 다닥다닥 이런.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뭘 받아들였다? 그렇지. 무슨 신을? 여기에서 믿을 수 있는 그렇지. 알라 이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셀주크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를 도입하냐면 이슬람교를 도입해가지고 믿던 중앙아시아 지역에 뭐예요? 유목민족이라고. 보통 유목민족들은 뭘 잘하나? 싸움을 잘하잖아. 거란족, 그죠? 아니면 이쪽에 있는 뭐 여진족, 다 유목민족 아니까 몽골족.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 세계의 역사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전 세계의 역사란 정착해 있는 농경민족과 홀로로로 다니는 뭐 유목민족 간의 싸움이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렇잖아. 정착 생활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고려, 일본, 중국, 뭐 인도, 그죠? 이런 나라들, 유럽 이런 나라들이잖아. 근데 그 주변에는 다 뭐가 살고 있어?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잖아. 유목민족들이 강력하니까 항상 농경민족들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뺏으려고 하죠. 그 싸움이라니까. 세계 역사는. 어디 편이에요? 농경민족 편입니까? 유목민족 편입니까? 유목민족. 저 유목민족 같이 생겨서 그래요. 예. 우리 농경민족이. 자,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이 이슬람교를 도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여기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종족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셀주크 투르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언제 처음 이제 나타나게 되면 1037년, 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봐서요. 103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9세기경입니다. 9세기경. 9세기경? 아니네. 10세기경인가? 아, 미안합니다. 10세기경. 아니, 맞나? 갑자기 헷갈린다. 9세기경이지? 예. 9세기경에 나타나는데, 아니지. 11세기경 아니야? 무슨 아, 나 지금 바깥에 헷갈린다, 지금. 201년부터,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렇지. 가만히 있어봐, 임마. 21세기인데. 시끄러. 자, 0년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 301년부터 1000년, 11세기네! 우리가 21세기. 맞잖아. 1037년 11세기 아니야, 맞지? 성경 맞잖아. 네? 설명 안 해요. 1037년이 11세기 맞지? 헷갈린다, 갑자기. 맞지? 그거지, 11세기가 적혀있다고? 이런 젠장 11세기 적혀있네. 아, 이렇게 가끔씩 헷갈려. 이성경 선제, 이성경 선제. 그래. 눈이 좋아, 아주. 예, 그래서, 병신 같은 말을. 쌤하고 이정하고 뭐. 오케이. 자, 그래서 11세기경에 어디에 입성했냐면은 얘들이 업적이 바그다드에 입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바그다드에 입성.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그다드에 입성을 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바그다드 수도가 원래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아바스 왕조. 그렇죠. 아바스 왕조를 엄청나게 쇠퇴시킨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로 셀주크 투르크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바스 왕조가 여기 있는 이슬람의 리더였는데 그 리더 자리를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아바스 왕조로부터 이슬람의 지도자라는 이 칭호를 얻게 돼요. 라고 하면 칼리프라고 얘기하실 거죠.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거였어요. 제가 뽑아냈네요. 그죠? 칼리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칼리프는 원래 이슬람교의 무슨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이해를 잘하네, 형들. 네.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슬람의 정치 지도자를 부르는 말이 이때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슬람의 정치 지도자를 부르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이름 좀 이상해요. 바로 외워요. 술탄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술탄. 기억을 하네. 예. 그래서 술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술탄이라는 칭호, 이거는 정치 지배자를 뜻하는데, 이 술탄이라는 칭호를 어떻게 한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슬람 사회로부터. 누가? 이쪽에 있는 셀주크 투르크가. 그러니까 최초에 무슨 칭호를 사용한 애들로도 유명해? 술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걸로 유명한 애들이니까 잘 외워두시고. 이놈들이 어디까지 점령을 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지방 싹 다 점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 크리스트교인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던 성지가 있었습니다. 얘들이 점령한 장소 중에서. 그 성지 이름이 뭐였나요? 예루살렘. 이거 잘하네. 계산이. 왜 성질 이렇게 나오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을 정복한 애들 되게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도영씨,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셀! 잠깐만. 아니, 뭐 성경이 기독교가 생각했어요! 뭘요? 봤어요? 여기 십자군은 다 됐음. 봐도 상관없어. 우리 동영이는 참 이제 성실한 그래, 친구. 내가 그게 되니까 뽑았다, 저기.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뭐에 원인이 되었던 종족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셀주크 투르크라 이 말입니다. 이슬람 믿는 애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들은 뭐 때문에 멸망을 했냐면 몽골 침략으로 나중에 멸망을 합니다. 역시 대단하죠 우리 칭기즈칸 씨. 그런데 이 몽골 침략으로 점령한 이 장소에 나중에 이 누굽니까? 칭기즈칸이 축구를 한다면 몇 개로 쪼개지면 4개로 쪼개지죠. 4개로 쪼개졌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무슨 왕국이 있었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이름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주세요. 훌라춤을 추는 훌라구라고 하는 칭기즈칸의 아들내미입니다. 칭기즈칸의 아들내미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건설되냐면 일한국이 건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망해요. 그럼 자 키워드 오늘 키워드 오늘 진짜 쉽다 했어요. 셀주크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인데 어떤 종교를 받아들였다? 이슬람교. 예.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침입해가지고 어느 왕조를 멸망? 세퇴?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 수도 어디를 점령했다? 바그다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슬람 사회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았다? 술탄. 술탄이 뭐지?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예.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다 겸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때는 겸용하지 않았어요. 칼리프는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 있죠. 그런 애들은 따로 있었고 여기에 있는 셀주크 투르크의 왕은 뭐 하는 사람이다? 술탄으로서 정치, 여기 있는 이슬람 사회의 그냥 리더라고, 리더, 정치 리더. 그러면요, 나중에 혹시나 황제가 어떤 나라가 만들어져가지고 황제가 칼리프직과 술탄직을 동시에 겸용한다. 뭐 예를 들어서 동로마처럼. 동로마가 황제 교황주의 아니었습니까? 그죠? 비잔틴 제국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나라는 여기에는 없습니까? 티모르. 한 단계 더 가봐. 오스만.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술탄 칼리프제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황제가 곧 칼리프 곧 술탄인 거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작아. 그래서 여기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았고 어디를 점령함으로써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돼? 예루살렘.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한다? 몽고 누구한테? 훌라구한테. 훌라구 이란국. 알겠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는 이런 포인트만 외워두시면 오늘 이형 끝난다. 벌써 외웠잖아 우리 현주는. 그치? 시험 거의 안 나는데. 이거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수능이나 이런 세계사 능력 시험에서 어떻게 연관돼서 나올까요? 어느 사건하고 연관돼서 나올까요? 그렇지, 똑똑하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안 배웠는데도 맞췄잖아요, 문제 그때. 그죠? 아, 그래? 넘어가자. 자, 그럼 이란국. 이란국은 이거죠? 네, 안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기 잠깐 있다가 그냥 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는 진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건국자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건국자는 티무르입니다. 아니 왜요? 네. 아니.
티무르 씨가 건국했어요.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칭기즈칸의 아주 뭐다? 친척. 친척이에요. 아니, 내가 이라고 얘기한 게 솔직히 이 사람이 칭기즈칸의 후손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엄청난 정복자거든요. 내가 누구의 피를 이어받았다? 칭기즈칸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걸 엄청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칭기즈칸을 진짜 후손인지 아닌지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자칭. 내가 박근혜 아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뭔 말이야? 하야야 된다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티무르 씨가 건국을 하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기억만 해주세요. 이 사람의 별명은 절름발입니다. 아니, 왜 절름발이냐면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뭐냐면은 정복자예요. 어마어마한 절름발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절름발이가 있어 세상에. 어마어마한 장애인 이런 것도 있니? 참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복자인데 이 사람이 왜 절름발이 티무르라고 주변 국가에서 불렀냐면은 실제로 절름발이었어요. 그걸 또 어떻게 건다는 거예요? 짤뚝짤뚝. 예, 이렇게 쩔뚝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안 아파. 괜찮아. 괜찮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절름발인데 왜 절름발이지?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하고 이 그 칼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거의 불구였어요. 장애인. 네, 그런데도 황제였어. 근데 이 자신의 이 걸음걸이가 이 사람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이게 쩔뚝쩔뚝거리니까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거리니까. 그래서 절름발이가 왔다. 이 소문이 탁 주변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정복자가 왔다 이러면서 여기 있는 서남아시아 사람들 다 짐 싸갖고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쟁을 잘했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절름발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우왕 막 이럴 수는 없는데 막 이러고 다닐 수는 없는데 막 공격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정말 잘 짜고 그 다음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능력 있는 장군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티무르의 군대를 절름발이의 군대라고 불렀었다고 해요. 예. 근데 존나 약해 보이잖아. 절름발이의 군대 이러면. 근데 그게 당시에 중앙아시아나 여기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진짜 공포의 대명사였다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공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중요한 게 결국 여기 있는 서남아시아의 권력은 누가 잡냐면은 여기 있는 오스만 제국이 잡아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오스만 제국이 잡아요. 근데 여기 있는 티무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겹치게 활동을 합니다. 겹치게. 티무르 제국이 엄청 전성기였을 때에는 이쪽에 있는 오스만 제국은 이제 막 커가고 있는 막 냥냥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커가고 있는 나라였거든. 근데 티무르 제국이 오스만 제국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냐면 티무르 제국이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오스만 제국을 침략해가지고 오스만의 황제를 막 잡아오고 이랬었어요. 호로로 막. 그래서 오스만의 황제가 너무 분하고 너무 쪽팔리고 이래가지고 그 독약 자기가 숨겨온 독약을 감옥에서 마시고 죽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티무르 제국이 오스만 제국을 아이고 귀엽다 이러면서 막 발로 차고 싶으면 지금 발로 차고 약간 그런 필이었다고. 그러나 티무르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 전성기가 와가지고 오스만 제국이 진짜 역사상 최고의 제국을 건설하거든요. 근데 티무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스만 제국도 족밥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어디냐? 중요합니다, 이거. 이게 시험에서 나온 적 있거든요. 수도가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 이란 쪽, 여기 그 이란 수도가 테헤란인데, 이란 그 수도 쪽인데, 여러분들 말해봤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에, 지금 이란 수도 쪽, 요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 예. 근데 요 부분이 왜 좋았냐면은, 당시에 요쪽에 있는 유럽과,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뭐? 안 보여? 이쪽에는 뭐? 인도. 그러니까 유럽과 인도의 가장 가운데에 있어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뭘로 건설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수도 사마르칸트가 뭐의 중심지였냐면 동서무역에 어떻게 하냐면 어마어마한 중심지여가지고 당시 군거리요 막 온통 막 군거리에 보석 박혀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비단 옷 입고 정말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수도 사마르칸트. 특히나 노예도 비단을 입어요. 노예는 안 입죠 당연히. 거기는 귀족들이나 평민들도 보석 같은 거 많이 착용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동서무역의 중심지로서 이 사마르칸트가 엄청 번성했었고 이 티무르시에 절름발이 군대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다 그 자취를 감추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오래 살았다면 또는 좋은 후계자를 남겨놓고 죽었다면 아마 역사는 오스만 제국이 크질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정을 가다가
전른바리 씨가 원정을 가다가 사망합니다. 어디를 원정하러 가려고 했느냐? 말하면 여러분도 오 이랬을걸요. 어디를 원정하러 가려고 했었느냐? 얘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출발했었어요. 아, 명나라 하면은 여러분들 좀 큰 나라 아닙니까? 주원장, 영락제, 정화의 원정 존나 큰 나라잖아요.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몇만 대군을 만들었냐면 40만 대군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여기 있는 중국까지 약 한 1000km 정도를 이동해가지고 명나라 정벌하러 가려다가 어느 쪽에서 중국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망해요. 병으로. 예. 그래서 다시 군대를 좀 후퇴해가지고 다 돌아왔다가 티무르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쇠퇴하면서 나중에 망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티무르 제국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 티무르라는 사람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죠? 이 사람이 어디를 정벌하러 가려 했었다? 명나라 정벌하러 가려 했었다. 실패했다. 만약에 정벌했었으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제2의 칭기즈칸이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칭기즈칸만 알고 있지만 이 전른바리 티무르도 기억할 수도 있었을 거야. 아마. 정벌을 했다면, 명나라 이때 망했다면. 그죠? 그 다음에 수도가 어디라고요? 사마르칸트라고. 사마르칸트가 뭐 하는 곳이라고? 동서 중개무역의 중심지였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르칸트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궁전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궁전에 정말 신기하게도 물론 여기는 티무르 제국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거기에 이제 원래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사마르칸트가 있는 그 궁전인데 거기에 아프라시아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궁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고구려 있죠, 고구려. 고구려에 그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만나려고 대기 타는 모습이 있는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마르칸트가 꼭 여기 있는 티무르 제국의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아니라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정말 중요한 곳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곳에 이제 정복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티무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네. 키워드 이거 정도만 외워두시면 문제 거의 안 틀린다. 오늘 진짜 졸라 쉬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이제 마무리를 하느냐? 오스만 제국을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이건 이제 좀 설명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족이냐? 종족 이름을 좀 먼저 외울게요. 너무 쉬워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네? 선생님, 셀주크 투르크하고는 다른 종족입니까?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착각하는 게 셀주크 투르크를 이어받은 애들이 오스만 투르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종족의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종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만든 오스만 제국이 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의 유명 황제 2명의 업적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황제의 업적을 보면은 우와 대단하네 이런 생각 아마 들걸요. 첫 번째가 메메트 2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으니까 대제라고 보통 부르는 2명의 업적을 외워야 되는데 자 메메트 2세 업적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딱 봐보세요. 선생님 대단하네요. 바로 말씀하셔야죠. 뭘 정복했다고 적혀있어요 거기? 예. 얘들한테 멸망했어요 얘들이. 비잔티움 제국이. 예. 얘들한테 멸망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한테요. 이게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유럽에 얼마나 큰 충격을 던져줬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왜? 476년에 게르만족에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소로마가 망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로마 제국, 그죠? 훌륭한 형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유스티니아스 대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뭐 테오도시우스 황제 같은 것도 있었고, 훌륭한 형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로마가 망하고 막 거기 게르만 왕국 나오고 무슨 노르만족 쳐들어오고 온 난리를 피우는데도 얘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었어요. 그죠? 정신적 지주란 말입니다. 유럽에서. 로마와 그리스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가 뭐를 믿는? 이슬람을 믿는 오스만 투르크한테 망했다는 거예요. 몇 년에? 1453년에 수도 비잔티움이 함락당합니다. 메메트 2세한테. 이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럽 전 군주들, 전 왕들이 어떻게 했었다? 정말 목 놓아서 울었어요. 드디어 우리 유럽이 망하는구나 이러면서. 아니 도와주긴 힘들어. 왜 도왔죠? 그냥 정말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통령 죽었다고 네가 따라 죽는 거 아니잖아. 노무현 대통령 죽었을 때 많이 슬펐죠.
그때 얘기였나? 뭐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막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사람들 그때 엄청 슬퍼했잖아요. 근데 뭐 따라 죽는 사람은 없었잖아. 그런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그런 정도의. 저는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네, 자살해가지고. 쌤이 자살했다고? 아, 친구 잘못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많이 울었어요. 네. 7살 때. 나는 그때 대학교 3학년. 2009년 5월 23일. 그걸 또 어떻게 일배에서 그렇지, 새끼야. 네. 자, 그래서 1453년에 멘메티 2세 해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이 어떻게 한다? 멸망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해버리느냐? 수도를, 오스만 제국의 수도를 여기로 천도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라고 하지 말자. 비잔티움으로 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 수도를 비잔티움에 넣으면 안 되죠. 이제 자기들 수도인데, 그죠?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탄불이라고 불렀어요, 이스탄불. 들어봤어요, 이스탄불? 네. 이스탄불 지금 현재 어디에 수도죠? 그거. 부르마블에 나와. 이스탄불이 여기 수도야. 케밥으로 유명한 거야. 케밥, 아니, 터키 수도가 이스탄불이야. 케밥. 예.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슬람 애들이 여기를 전복을 해가지고 여기를 수도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탄불로 수도를 어떻게 한다? 이때 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메티 2세.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줬던 사건입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게 메메티 2세예요. 메메티 2세. 그 다음에 이제 슐레이만 한번 볼까요? 슐레이만은 이 옆에 뭐가 붙어요? 대제가 붙죠. 보통 대제 붙는 황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에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정복활동. 자, 정복활동 어디 하는지 봅시다. 이게 진짜 유럽에 큰 충격을 던져준 게 헝가리를 정복합니다. 엥? 헝가리가 어디에요, 여러분들? 유럽 중에서 동유럽입니까? 남유럽입니까? 서유럽입니까? 북유럽입니까? 서유럽. 서유럽? 자, 동유럽이에요, 헝가리는. 예, 헝가리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 지도 그릴게요, 제가. 이게 좀 지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 소아시아, 여기 이제 아프리카, 여기 이제, 예? 어디까지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원래 비잔티움 제국이죠. 여기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대단한 거죠? 그 다음 어디까지? 헝가리가 여기 있거든요. 헝가리 여기까지 점령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옆에 뭐 어디 있냐? 여기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는지 모르겠는데,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는 사람? 음악의 도시인데. 빈. 오! 빈. 맞아요. 맞습니다. 빈 맞습니다. 예. 빈. 예. 통 아니? 자, 빈. 그럼 빈. 여기는 윈. 예. 그래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 여기까지 포위했었다고. 오스트리아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오스트리아는 서유럽 쪽에 약간 포함돼요. 남부하고 서유럽하고 약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 먹혔죠. 비잔티움 제국 먹혔죠. 오스트리아 지금 빈 포위했죠. 오스트리아까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버린다? 요 옆에 독일 떨어지고, 또 밑에 스위스,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다 떨어져요. 그럼 만약에 이때 정복당했다면 지금 이쪽에 있는 유럽은 뭐 믿고 있을까요? 이슬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한 번의 위기였던 거야 사실 이 오스만 제국의 정복 활동이. 뭐해? 우리 저기 뭡니까 우마이야 왕조 때 요 건너가지고 이베리아 반도 점령하고 요 위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누가 막았어요? 카를로스 마르텔이 막았잖아요. 그거 정도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전 유럽이. 예. 그래서 이때 헝가리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빈 포위하고 아니 빈이라고 해요. 빈 포위. 예, 빈을 포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점령하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프리카 전체 다 점령하고 여기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싹 다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지금 오스만 제국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니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유럽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었다고. 예, 우리 이제 망하는갑다. 우리 이제 이슬람인 된다.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엄청 이제 긴장 탔었고요. 북아프리카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이제 교황이, 이제 쓴물 단물 다 빠졌지만,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오스만 제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견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때 거의 십자군에 준하는 군대를 동원해 줄 것을 유럽에게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자였던 바로 이 나라죠. 신흥국가. 이게 무슨 나라인지 몰라요? 포르투갈 말고 바로 옆에 에스파냐. 에스파냐와 그 다음 당시 이제 교황이 뭐를 조직해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느냐면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여기 있는 에스파냐와 고향의 연합군을 지중해에서 어떻게 했다? 완전히 격파해버려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의 영토가 오스트리아 빈까지 포함하고 헝가리까지 정복하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북아프리카 정복하는 여기까지가 최대의 영토인데, 당시 유럽 사람들한테 엄청난 공포감을 던져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는 슐레이만 대제라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노력했었으면 유럽 거의 정치 정복했었을 거예요, 아마 오스만 제국이. 근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슐레이만 1세니까 이름하고 법적하고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 종교의 지도자가 곧 뭐도 같이 경유한다? 정치 지도자도 경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술탄 칼리프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술탄하고 칼리프가 그냥 더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겸용하는 게 누구였다? 오스만 제국의 황제였다. 이렇게 내용 내주시면 내용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적 잘 보세요. 업적. 그죠? 동혁이 눈 감아봐요. 내가 말할 테니까 어느 황제인지 얘기하세요. 예. 비잔티움 제국으로 천도했다. 메메트 2세.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했다. 헝가리를 정복했다. 에스파냐 교황연합군을 지중해에서 격파했다. 잘하네. 예. 자, 그럼 좀 넘겨봅시다. 자, 이제 나머지 남은 거 이제 별거 없는데요. 예. 뭐냐면, 오스만 제국에서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시험 포인트를 집어보고, 또 오스만 제국의 이 통치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자고요. 근데 이거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뭔 말이냐면,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오스만 제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나요? 네. 그럼 발전하면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였었어요? 만약에 정복, 그렇지. 내 말하라고 말하잖아. 정복지의 주민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죠. 그 지역에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죠. 그 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용 정책 때문에요. 그러면 그 관용 정책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슬람 용어를 조금만 외워주시면 돼요. 한 3개만 외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관용 정책에서 티마르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용 정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 오스만 제국을 말할 때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티마르제는 그냥 뭐라고 떠올리시면 되냐면 설명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황제가 어디만 다스리고 수도 주변만 다스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땅을 어떻게 한다? 지방관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오스만 제국에서 티마르제라고 불렀어요. 에이? 형님. 말만 티마르제지고 우리가 옛날에 배운 이거하고 완전 똑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주종제는 주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어떤 뭔가를 대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거.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냐고. 땅을 하나 줬잖아. 봉건제라고 하죠. 그래서, 봉건제요, 봉건제. 예. 아이, 쌤, 막 봉건제라고 하면 되지. 뭔가 띠마르제라고 하는 게 말도 어려운데, 띠마르제, 그죠? 뭐 어떡해. 그거 외우라는데. 교육부에서. 예, 그래서, 띠마르제라고 하는 봉건제를 사용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땅 나라 주는 거예요, 지방관한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관용 정책이 있죠. 하나는 무슨 면도기 메이커 이름 같은데. 예. 질레트라고 면도기 있어요. 밀레트. 난 질레트, 밀레트 이렇게 외웠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달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큼한, 예, 체리. 그래서 밀레트, 면도기 메이커, 밀레트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달콤한 예니체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밀레트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페르시아 딱 떠올려주시면 돼요. 페르시아가 그 지역에 세금만 제대로 내면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풍습 같은 거 어떻게 해줬나요? 인정해 주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밀레트는. 그거 뭐로 적혀 있는 거야? 비이슬람인들의 공동체로 만약에 세금만 내면은 그 지역의 종교라든지 그 지역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밀레트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니츄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어. 다른 종교를. 근데 그 종교를 믿던 청년이 알라의 어떤 아름다운 이 마음과 알라의 아름다운 가혹,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깨달아가지고 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근데 나는 원래부터 이슬람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 난 다른 종교 믿던 사람인데 이슬람을 이제 개종을 했어. 그러니까 나 이슬람이 이제 최고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을 너는 옛날부터 이슬람교 안 믿었잖아. 이러면서 차별하지 않고 뭘로 만들어주냐면 황제의 근위대로 소속시켜줘요. 근위대. 근위대가 뭔지 아세요?
황제 경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경호원. 예, 그래서 황제 경호원이면 진짜 직책이 높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슬람교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개방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황제 직속 부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예니첼이라고 불렀는데, 크리스트교를 믿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친구들이 예니첼에 소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 믿었던 애들만 내 군대 직속 부대를 만들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이쪽에 있는 황제 근위대, 여러 종교로 구성되어 있었던 황제 근위대를 뭐라고 하냐면 예니첼이라고 이거 보통 부른다 이 말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종교나 문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이슬람 외의 종교도 그 자기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만 제대로 내면은 자기의 종교나 자기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강점은 이런 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애들 이러더라고.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뭐 이상한 뭐 사원 이름이나 이런 거 외웁니까? 안 해봐도 돼요. 안 해봐도 되는데 하나 딱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에서 나스레딘 이름 좀 길어서 나스레딘 호자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스레딘 호자 이야기. 뭔 내용이냐면 별거 아닌 게 우리 그 이슬람 아바스 왕조 이런 거 했었을 때 거기에도 그 지역의 민담이라든지 설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속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문학작품 하나 있었죠. 샤쿤타나는 저쪽 굽타함 쪽 거고. 예, 있었잖아. 천일밤 동안 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나스레딘 호자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 이 주인공이 자기 일상생활 이야기나 아니면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 자기가 들었던 신기한 어떤 일화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1인칭 아시죠? 여러분들 국어에서 했던 1인칭으로 덤덤하게 이렇게 적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당시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라든지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오스만 제국 사람들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이야기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궁중에서 많이 재밌게 읽었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궁정문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게 이런 궁중에서 유행한 이야기, 궁정문학이 크게 많이 발달을 합니다. 그 궁정문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나스레딘 호자 이야기인데 연주한테 물어보면 연주이 왜 원래 나스레딘 호자 이야기? 외워질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나랑 협상하자. 나스레딘 호자 이야기를 외우지 말자고. 네, 그냥 이 오스만 제국에서 유행했던 이야기라는 거 그냥 들어오잖아. 그지?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걸 알 필요는 없고. 그지? 그러면 뭘 외워야 되냐? 궁정문학이 유행했다는 거 여기까지 외웁시다. 궁정문학. 궁중에서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지 이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읽혀지고 했다라는 걸 좀 기억해두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나스레딘 호자 이야기까지 외우시든지. 그 대표적인 게 나스레딘 호자 이야기고 궁정문학이 오스만 제국에서 많이 유행했다. 궁중을 중심으로 문학이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왜 있어요? 없어요. 끝. 자, 그럼 정리. 자, 먼저. 자, 셀주크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점령했다? 어디를 점령했다? 바그다드. 어디로부터? 아바스 왕조. 그지? 그래서 얘들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죠? 술탄. 그죠? 여기를 심지어 점령해가지고 유럽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 예루살렘. 뭐를 일으키는데 원인? 십자가 전쟁. 그죠? 나중에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다? 훌라후의 몽골한테 멸망을 해버리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란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했었던 이 사람이 세운 나라 티무르가 만든 나라 티무르 제국 티무르 왕조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도가 어디였나요? 사마르칸트는 뭐 하는 곳이었나요? 중개무역 동서 중개무역의 중심지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정발하려다가 결국 실패했나? 명나라. 그죠? 원정 가려다 실패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 오스만 투르크가 건설을 했는데, 훌륭한 황제가 2명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메메드 2세. 그 다음에 슐레이만 예젠. 그러면 메메드 2세 같은 경우에 어디를 정복했다?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을 했었죠.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네, 비잔티움으로 옮기는데, 이름을 이스탄불로 고친다. 지금 현재 어디 수도다? 터키 수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슐레이만 1세는 심지어 동유럽에 어디까지 정복했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에 어디까지?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했지, 정복하지 못했어요. 네, 빈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 그리스 반도 싹 다 점령했겠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점령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황과 에스파냐 연합군을 어디에서 격파했다? 지중해 지역에서 완전 격파해서 이때 전성기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슬람 사회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황제를 뭐라 불렀습니까? 술탄 칼리프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뭐가 합쳐져 있는 거죠? 네, 술탄이랑 칼리프가 합쳐져 있는 말이라고. 네. 자, 그 다음 이제 오스만 제국이 정말 잘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관용 정책입니다. 지방에다가 여기 있는 장군들한테 땅 나눠주죠. 히마르제, 그죠? 그 다음에 관용 정책 두 가지 보여주는 요소 뭐가 있어요? 밀레트가 뭡니까? 밀레트가 뭡니까? 그거 돈 세금만 제대로 내면 전혀 문화가 다르고 전혀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게 그냥 내버려뒀다고. 그럼 밀레트를 이제 수영 깎는 거 질레트하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잘 외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니체리, 이건 뭡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친구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은 황제에 뭘로 넣어줘? 친위대로 경호원으로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니체리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전투력이 셌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 궁정문학이 유행하는데 궁정문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궁정문학이 누구자. 나스레딘 호자 이야기인데 무슨 그건 안 해도 되고 그냥 궁정문학이 유행했다 이러시면 돼요. 됐나? 자, 그러면 중동동영사 이제 끝났습니다. 28.